네, 반신반의 연출해주신 박창경 감독님과 이민지 배우님, 그리고 오버데어 연출해주신 장민승 감독님과 정재일 음악 감독님 모셨습니다. 먼저 네 분의 그 영화제에 오시게 된 소감하고 인사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전시를 했던 작품을 이렇게 큰 상영관으로 해서 본 것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중 시간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어제도 GV가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저 혼자 GV를 했었는데 오늘 감독님이 계시니까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버데어를 만든 장민승이라고 하고요. 2013년도에 이 영화 시작될 때 그 부산영화제를 알리는 리더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생기고 나서 향후 20년 동안 쓰자는 트레일러가 다시 상영될 기약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틀어지는 걸 보고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요. 이 리더 필름이 앞으로도 이렇게 그분들을 기억하는 매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그걸 만들 때 언젠가는 영화를 만들까? 이런 생각도 못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영화를 가지고 프리미어를 하러 오게 돼서 무척 벅찹니다. 네. 아니, 저는 연출도 하지 않았고 배우도 아니지만 이 필름의 음악하고 이미지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관객 여러분 질문 곧장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크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흰 옷 입으신 분들. 반신반의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총 3가지를 드릴 건데요. 첫째로 영화에서 그 흑백과 그 색채를 사용한 장면을 연출하셨는데 연출의 의도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에서 사용된 물의 상징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좀 사회적 의미인데 간첩이라는 소재를 좀 다루신 것 같은데 북한과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간첩이라는 머리 싸움으로 갔을 때 어느 나라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지 감독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부터 좀 어려운 질문부터 답변도 아니지만 이건 어떤 쪽이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뭐 이 작품은 어쨌든 요즘처럼 화해국면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또 좀 옛날 얘기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저한테 좀 흥미로운 것 같고 두 번째 그 물의 의미는 사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꼭 어떤 1대1로 대응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미가 겹쳐져 있다고 할까요? 뭐 또 하다 보면 어떤 감각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 압록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탈북하는 사람이 뭘까? 얼마나 증언도 들어보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거기 죽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일단은 그 경계, 사실 남북 간의 경계는 DMZ에 있다고 하지만 탈북자에게는 그 경계 때문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경계는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니까 그런 것이 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의 어떤 그런 경계 넘기의 괴로움, 힘듦 뭐 이런 것을 일단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물이 차오르는 건 이제 그런 기억을 다시 그런 고통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뭐 그런 역할도 되겠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원래는 이게 방에 물이 꽉 차는 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물이 나오는 근데 그것이 저희 예산이 허락하지 않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물이 이렇게 굉장히 실제로 건너기 어려운 그런 경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여기 그 오버데어라는 영화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물의 그런 무형적이고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고 넘칠 수 있고 경계 없음 물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속성과의 대비 같은 거 그런 것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흑백과 컬러는 아마도 세트에서 이렇게 촬영을 거진 대부분 했잖아요. 그 세트의 어떤 느낌 같은 것을 굉장히 이렇게 뉴트럴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해서 왔다가 방송도 하고 다시 올라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TV에서 녹화한 걸 보면서 굉장히 그 이북의 그런 느낌, 한국으로 따지면 70년대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굉장히 묘한 그런 노스텔직하기도 하고 좀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그것은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렇게 소품들을 갖다 놨는데 이거는 도저히 흑백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결정적으로 또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려주기도 하고 뭐 드라마틱한 재미도 물론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들어주실까요? 관객분들이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앞쪽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브데어 감독님의 음악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2015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수많은 그 기간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장소들을 정해놓고 다니신 건지 아니면 가시면서 이제 갈 길이 닿는 대로 장소를 이렇게 보다가 이쁜 곳을 촬영하셨는지 아니면 뭐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음악 감독님께는 그 3년간의 기간 동안 같이 가셔서 그 영상을 촬영할 때 같이 함께 하셨는지 아니면 영상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음악을 작곡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전부터 간간히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 제주도가 가장 전 세계에서 바쁜 항공 노선이잖아요. 너무 많이들 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뭐 소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좀 다녀봤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사전 제작 의뢰가 있었고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출발이 돼서 15년에 갔는데 좀 다닌 경험 지식도 있고 제가 산에도 좀 다녀봤고 이랬기 때문에 한 1년 찍고 6개월 후반 작업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좀 재주를 좀 부려볼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제 예상 밖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제가 알던 곳들이 더 이상 아니었고 이게 더더욱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업영화처럼 기획을 하고 프로덕션이 있고 후반 작업을 하고 개봉을 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됐고 그게 또 가능했었던 곳이고 해서 이게 약 한 18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가 촬영만 40개월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더욱 저한테도 이 과정이 좀 더 다른 약간 태도의 변화도 생기게 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보시면 제주도가 잠깐 경유하는 곳으로 여행지로 가면 아름답고 좋은 풍경과 기억으로 많이 채워지죠. 근데 그 내부로 점점 들어가게 되면 도처에 되게 불행이 많이 널려 있음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고 해서 그 조언을 해주신 저희 그 자문분께서
산으로 가야 된다. 중산간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600m 이상으로. 그래서 산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말 그대로 작업이 산으로 갔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게 된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정해놓고 간 게 아니고 계속 계획 없이 다니다가 또 거기서 계획이 생기고 경험을 바탕으로 산에 다니는 방법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것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거는 넘기겠습니다. 촬영에는 동행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고됐고 그 대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필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 아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제주도 밖에는.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많은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필름을 하나 만들기도 했고 보통 극영화를 하면 편집본이라는 게 있고 그걸 보고 음악을 만들기 마련인데 도보 해협의 그 해저 터널을 만들듯이 그냥 각자 작업을 해서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딱히 별로 바꿀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완성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마지막에 44분만 정해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음악도 44분으로 만들어줘라. 그럼 화면을 보고 막 어울리는 음악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극영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대화를 많이 했고요. 또 술을 많이 마셨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많이 편린들을 굉장히 툭툭툭툭 보여줬어요. 그래갖고 45분을 음악을 만들어주기를 요청을 했고 저는 45분짜리 편집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붙였더니 지금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편집하는 이거 툴 안에 또 한라산신이 내려와 계신가?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되게 우연치 않게 이런 부분들이 억지스럽지 않게 모든 게 사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쪽에. 안녕하세요. 두 작품 모두 잘 봤고요. 반신반의 감독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소재 자체가 좀 다루기 힘든 소재인데 이런 소재를 정하시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영화보다는 미술 작품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라면 97년 5, 6년 그때부터 벌써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분단과 냉전에 관련된 작품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고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영화 말미에 그 크레딧에서 보신 것처럼 그 광주에 가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하고 형하고 같이 작업하는 그동안에 해왔던 프로젝트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마침 남북관계가 엄청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오늘 집이는 너무 행운이게도 박찬경 감독님 옆에 계시지만 박찬경 감독님 안 계시는 집위에서 이민지 배우님께서 현장이 좀 어려웠다. 일반적인 영화 촬영하고 조금 달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는지 우리 관객들에게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아니요, 그 촬영할 때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어제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영화가 아무래도 그 극영화의 느낌보다는 어떤 미술 작품에 가까운 느낌이어가지고 감독님께 질문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저 혼자 와 있으니까 관객분들이 질문을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의미나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다시마지 PD님도 와 계셔가지고 PD님께 토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예의상 저한테 이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땠냐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나쁘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네. 현장은
몸은 좀 힘들었는데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고요. 보통 단편 영화로 영화제 오는 것도 너무 오랜만인데 지금까지 찍었던 단편 영화랑 작업 방식도 너무나 달랐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 느낌이 많아가지고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중간에 손 높이 들어주시면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버데어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국제영화제 올 때마다 트레일러 보고 항상 너무 멋있어가지고 감사하게 잘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촬영하시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질문을 까먹은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촬영하실 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도 길었고 어떻게 보면 재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열하고 구성하시는데 뭔가 의미가 있으셨던 건지 사실 처음에는 음악하고 영상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좀 당황하기도 하고 조금 순간 이렇게 멍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뭐 제주에 남겨진 그 자연의 모습들을 뭐 앞으로 기억해서 그건 이해하겠지만 그 너머에 저희가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찍을 때 하고 편집했을 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더 주시고 싶은 의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만들면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 춥고 뭐 배낭이 엄청나게 무겁고 뭐 배고팠던 거 뭐 그런 거보다는 실은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다니다 보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두운 역사를 간직한 곳도 많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신화적 공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직전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많은 리서치를 더 하게 되고 뭐 이를테면 뭐 4.3 생존자의 혹은 유족의 증언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을 참고 메시지를 참는 게 사실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오버데어라고 나오게 된 부분들은 뭐 리플렛에도 밝혔지만 뭐 전라도에서 누군가가 저기에 무슨 섬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곳은 사실 굉장히 아름답지만 위험하고 피한 처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옥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사실 제가 산에 다니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촬영 현장에 혹독한 촬영 현장에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악조건인 상황에서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여기가 어떨 때는 천국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생지옥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사후 너머에 어디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오버데어라는 의미가 실은 뭐 제주도가 아니라 그걸로 시작은 됐긴 했지만 그 너머에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 다음에 무엇인가 혹은 그 너머에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로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필름을 만들 때 텍스트도 자막도 사실은 뭐 메시지 한 줄이라도 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를 다 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이 순서와 이 프래그먼트들을 배열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질서와 규칙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험과 이 기억을 바탕으로 다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결국엔 모든 것들이 생략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가 내러티브가 있는 극영화 같은 것이 아닌 일종의 저도 여기 계시는 박찬경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사실 기반이 미술에 있기 때문에 실은 영화제를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처음이고 한데 어떤 이게 항상 일관되게 했던 것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공간감, 뭐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영화적 경험, 그리고 이 영화들이 제공하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극장과 같은 곳이 이 오버데어를 통해서 굉장히 정교한 무슨 특별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건축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네. 네, 시간상 하나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저 이쪽에 네. 박찬경 감독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영화에 보면 성경 구절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혹시 종교가 있으신지 신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하나선씨님도 좋아하고 무속 신앙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근데 사실 반신반의라는 것이 남과 북 사이의 반신반의, 뭐 인물과 인물 사이의 반신반의, 의심 이런 것이 있지만 약간 종교에 대한 반신반의, 기독교 신에 대한 반신반의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거죠. 그 영화 제목이 뜻하는 바가 그러니까 뭐 선교사인데 사실은 간첩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네 분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아니면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정재일 음악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이 필름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작품이 여러 가지 변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장민승 작가에게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대신해가지고 제가 멘트를 잊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뭐 전시, 출판,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뜻으로 저희가 포스터를 특별히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한 60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부득이 그렇게 했더니 널리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단편 영화로 다시 찾은 부산 국제영화제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어떤 매체든 간에 최대한 작업을 많이 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얼굴을 선보일 기회를 계속 찾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은 백일의 난구님이라는 드라마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밤 9시 30분에도 방송하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 반신반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들 와서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백일의 난군 백일의 난군 오늘 9시 반에 하니까 꼭 봐주시고 저는 오늘 좀 인상 깊었던 게 저하고 같이 매치됐던 이 오버데어라는 작품이랑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제가 북한산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로 해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이걸 한다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만든다고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와서 보고 나서 이제 좀 다른 영화로 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1년 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이렇게 매칭 프로그램이 된 거 이렇게 굉장히 기쁘고 오늘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분께 큰 박수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